이것만 있다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이것 덕분에 조만간 전 세계를 뛰어넘을 겁니다. 라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초강대국이 앞다투어 가로채려고 하는 것을 한국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스미스 교수라고 합니다. 미국 네이비실에서 20년을 해군으로 근무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군사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중국 해군의 전투력과 첨단 무기 체계를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제가 강의나 연구를 할 때마다 중국 해군이 세계 최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당시 저는 중국 해군의 도발적 행동이 국제 해상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고, 이런 점이 그들의 강력함을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도 중국 해군의 도발적 행위와 국제 안보 위협에 관한 자료만을 주로 인용하였습니다. 허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것은 단지 임시 방편일 뿐이라 생각하며 한국 해군의 기술력이나 전투력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대평가된 결과라고 믿었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며 저는 중국 해군의 전투력과 군사기술이 국제 정세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제 강의에서도 그런 내용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한국 해군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한국 해군은 규모도 작고 기술력도 뒤처진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물론 이러한 생각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자료와 보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선입견에 근거한 것이었죠. 제가 가진 편견은 단순히 간접적인 자료와 일부 언론 보도에 의존한 결과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그냥 작은 동맹국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생각이 계속되어 왔고, 제 강의와 연구 자료에도 그 편견이 그대로 반영되었었죠. 제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시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국제 안보와 군사 전략을 논할 때 주로 중국 해군의 도발과 위협에 관한 자료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해군의 도발적인 행동, 예를 들어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장교의 경고,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해역에서의 실제 사건들을 보면 저는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해군에 관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실제로 제가 보거나 경험한 적도 없었기에 한국 해군은 그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를 뿐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중국 해군의 도발과 위협만을 보며 한국 해군의 실제 전력과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 해군이 어떠한 체계적 훈련과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국제 안보에 기여할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었죠. 리듬의 초, 중국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중국 해군은 대만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만 국방부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대만 구축함에 탑승한 장교는 중국군에게 협약 56조 5조를 위반하며 위험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국 해군은 대만 인근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해역, 인도네시아 해역을 건너서까지도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중국 해군이 예고 없이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비행 중이던 민항기 약 50여 대가 급히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보도와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당시 호주와 한국 당국도 큰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런 도발적 행동이 국제 해상 안전 규칙을 무시하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군사훈련에 그치지 않고 국제해양 질서와 항공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중국 해군의 도발이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행동이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도 민간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이러한 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당시 국제사회가 중국 해군의 행위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도발은 단순히 지역 내의 군사적 긴장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국제 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와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 해군이 앞으로 더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위 인사들은 중국 해군의 도발적 행위로 인해 동맹국들이 해군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중국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모 건조를 추진하며 함재기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조사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다른 국제강대국들,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이 중국이 앞으로 두세 개 항모전단을 보유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점 역시 주목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해군은 대만 인근, 호주 뉴질랜드 해역, 그리고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예고 없이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국제 해상 안전과 항공 안전에 큰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발적 행위가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서 국제 해양 질서와 동맹국 간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제가 접한 자료와 보도를 통해 중국 해군의 행동이 국제 안보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이 중국 해군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도발적 행동이 전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죠. 저는 이와 같이 중국 해군의 도발과 문제 발생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국제 안보 환경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존재함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중국 해군의 도발적 행위와 그로 인한 문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였고, 그 결과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중국 해군의 도발적 행위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국제안보 전반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 보도와 자료를 접하면서 미국 고위 인사들이 한국 조선업체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언급하며 한국이 가장 빠르게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라고 평가하는 점이 눈에 띄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해군은 과연 어떤 전력을 갖추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이 최근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한 후 이지스 구축함, 대형함 구축함, 호위함 등 다양한 전력이 참여하는 협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며 한국 해군이 단순히 작은 동맹국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안전한 훈련 시스템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함 같은 함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 해군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정밀한 탐지와 추적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도 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해군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중국 해군의 도발 사례와 한국 해군의 체계적 훈련 및 조선업 기술을 비교 분석하면서 저는 직접 한국 해군 기지를 방문하여 실제 상황을 확인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간접 자료와 보도에 의존했던 제 판단이 실제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내린 결과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 해군 기지 방문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관련 자료와
보도 영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방문 준비 과정에서는 특히 한국 해군이 진행하는 대함 사격 대잠전, SM-2 유도탄 교전 통제 훈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중국 해군의 도발과는 달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한국 해군의 실제 전력과 준비 태세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저는 또한 한국 해군 기지에서 한국 조선업체가 지원하는 최신 무기 체계와 빠른 군함 건조 능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해군의 도발적 행위와 달리 한국 해군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군함을 건조하며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여러 관련 자료를 통해 저는 한국 해군의 경험과 준비 과정이 단순한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작전 환경에서도 잘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 결정 계기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해군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던 저 자신을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진 편견은 간접적인 자료와 일부 보도에만 의존한 결과였고, 실제 한국 해군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채 형성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직접 한국 해군의 체계적인 훈련과 준비 과정을 보고 제 편견을 재검토할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여러 군사 전문가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한국 해군 기지 방문이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목록에는 대함 사격 훈련, 대잠전 훈련, SM-2 유도탄, 교전 통제 훈련 등의 실전 같은 훈련뿐만 아니라 최신 무기 체계와 조선업 기술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한국 해군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을 넘어 체계적인 훈련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지스 구축함, 대형암 구축함, 그리고 호위함 등 다양한 종류의 함정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실제로 대함 사격, 대잠전, 그리고 SM-2 유도탄 교전 통제 훈련 등 실전과 유사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협동 훈련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해군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보도 자료만 보고 판단했던 제 선입견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보니 모든 과정이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여러 차례 한국 해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관계자께서는 우리 해군은 오랜 경험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한국 해군이 단순히 작거나 보조적인 전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안보 상황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한국 해군이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군함을 건조하는지,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중국 해군의 도발적 행위와는 달리 한국 해군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체계와 훈련 계획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방문 기간 동안 기지의 작전실 훈련 시뮬레이터, 그리고 각종 무기 시스템이 설치된 곳들을 돌아보며 모든 과정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함정들이 정해진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교전 통제 훈련은 한국 해군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 능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해군의 전력이 단순히 이론이나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작전 환경에서도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 등 미래 전투 드론 모델에 관한 자료도 접했습니다. 이들 무인 전투 체계는 중국 해군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으로 연구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일부 실전 상황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한국 해군의 기술 발전과 전력 증강 노력을 직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해군 기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을 꼼꼼히 관찰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편견은 점차 사라지고 한국 해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운영과 훈련 시스템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국 해군이 국제 안보와 동맹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앞으로 동맹국들이 중국 해군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 해군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제가 직접 체험한 이 경험을 통해 한국 해군의 실력과 준비된 체계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저는 한국 해군 기지 방문을 통해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해군의 도발과 위협에 집중하면서 한국 해군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기지를 방문하고 체험한 결과 한국 해군의 전력과 준비 태세가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 이후 이지스 구축함, 대형함 구축함, 호위함 등 다양한 전력이 협동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그동안 접한 간접 자료와 보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은 대함 사격, 대잠전, SM-2 유도탄 교전 통제 훈련 등 실전 같은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 해군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체들이 지원하는 최신 무기 체계와 빠른 군함 건조 능력도 제가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해군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국제 안보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전력과 조직력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해군의 도발에 대응할 때 한국 해군의 체계적인 준비 태세와 빠른 기술 발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제 안보 문제와 동맹 전략에 있어서 한국 해군의 역할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동맹국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에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직접 체험한 이 경험을 통해 한국 해군의 준비와 전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우체통이었습니다.